살인 플롯자는 높아. 엘리 그리피스, 신승미 옮김, 나무 옆 의자. 1장. 나탈카, 연결어. 그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편물은 반달 모양 탁자 위에 깔끔하게 쌓여 있고 밖에서 누락질하는 갈매기들 소리를 제외하면 집은 조용하다. 아르누보풍 시계는 고요히 째깍거리고 거실은 노을에 물들어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녀는 안다. 마치 분자들이 저절로 재배열한 것 같다. 스미스 부인? 스미스 부인이 그리 사근사근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으로도 불러본다. 패기? 대답이 없다. 나탈카는 거실 문을 열어 젖힌다. 마치 기계장치를 계속 켜놓은 듯 전류 같은 뭔가가 방에 가득 흐르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나탈카는 스미스 부인이 연속극 아처스를 들으려고 2시에 라디오를 켜고 15분이 지나면 바로 끈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곧이어 방송하는 애프터눈 드라마를 몹시 싫어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잔뜩 나와 자기 삶에 대해 떠들어대. 아니면 시간 여행 이야기이거나. 지금은 6시다. 고객들의 취침 준비를 돕기 위해 저녁 방문을 하는 시간이다. 물론 잠을 자기에는 모욕적일 정도로 이른 시간이지만 나탈카는 방문해야 할 다른 고객이 5명이나 더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나탈카가 방으로 들어간다. 스미스 부인은 밖으로 돌출된 네다지창 옆 안락의자에 앉아있다. 그녀는 바다를 내다보기를 좋아하고 희귀한 새를 찾는 쌍안경까지 가지고 있는데 나탈카가 생각하기에 그 쌍안경으로 지나가는 배를 감시하는 듯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스미스 부인이 죽었다. 나탈카는 맥박을 확인하거나 반쯤 벌어진 입과 부연 눈을 보기도 전에 알아차린다. 그녀는 노부인의 피부에 손을 댄다. 서늘하지만 차갑지는 않다. 나탈카는 허공에 성호를 긋는다. 편히 잠드소서. 그녀는 케어포유에 전화를 걸면서 중얼거린다. 퍼트리샤 크리브입니다. 사장이 바로 받는다. 기적이다. 스미스 부인이 죽었어요. 나탈카는 쓸데없이 여러 말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확실해? 퍼트리샤도 마찬가지다. 맥박 없어요. 나탈카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조사와 접속사를 자주 잊어버린다. 온갖 연결어를. 내가 갈게. 퍼트리샤가 말한다. 하늘에서 고이 쉬기를. 나탈카는 퍼트리샤가 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든다. 긴 밤이 될 것이다. 나탈카는 소파에 앉아 퍼트리샤를 기다린다. 고객이 특별히 수다를 떨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그녀는 절대 고객의 집에서 앉지 않고 패기는 딱히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패기는 항상 예의 발랐지만 그녀는 나탈카가 할 일은 많고 일할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하는 일 없이 앉아서 바다가 내다보이는 의자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마주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하다. 나탈카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간다. 넓고 푸른 바다에 하얀 파도가 오가고 그 위에 옅은 청색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닌다. 오른쪽에 있는 발전소와 러시아 이름을 단 저인망 어선들만 보이지 않는다면 그림 엽서에 나올 법한 경치다. 갑자기 나탈카는 뒤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이한 느낌도 든다. 그녀는 획 몸을 돌려보지만 패기의 모습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당연히 움직였을 리 없지. 나탈카는 혼잣말을 한다. 패기는 죽었잖아.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마주르카를 출 일은 없을 것이다.
한층 아래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곧이어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나다가 퍼트리샤가 방에 들어온다. 아까 나탈카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만 놓았다. 나탈카가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키자 퍼트리샤가 다가간다. 그녀는 직업적인 무심한 태도로 패기의 손을 잡지만 눈에 슬픔이 서려 있다. 돌아가셨네. 퍼트리샤가 말한다. 돌아가셨다. 이 말은 나탈카가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영어 간용구이다. 가볍고 덧없는 느낌을 풍긴다. 반은 보이고 반은 잊히는 어떤 것. 구름이 하늘 너머로 흘러간다. 하지만 죽음은 영원히 지속된다. 구급차 불렀어? 퍼트리샤가 말한다. 아니요, 나탈카가 말한다. 그게 딱 봐도 사망했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심장마비? 아마도. 패기가 몇 살이었지? 90살이요. 나탈카가 말한다. 그 나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베네딕트네 카페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셨네. 퍼트리샤가 말한다. 의자 옆에 약이 있어요. 나탈카가 말한다. 어쩌면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을 거야.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 퍼트리샤가 나탈카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거리면서 덧붙인다. 알아요. 나탈카가 말한다. 내가 장의사한테 전화할게. 퍼트리샤가 말한다. 그쪽에서 사설 구급차를 보내줄 거야. 퍼트리샤는 단축번호에 장의사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 당연한 일이다. 퍼트리샤가 통화하는 동안 나탈카는 시신에 패기에게 다시 다가간다. 1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사이에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패기가 아니다. 이제는 놀랍도록 실물과 똑같은 노부인 조각상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다. 피부는 밀랍 같고 무릎 위에서 움켜쥔 두 손은 화가가 그린 것 같다. 기도하는 손을 그린 사람이 누구더라? 뒤로? 나탈카는 퍼트리샤가 패기의 눈을 감기자 안도한다. 편히 잠드소서. 그녀가 다시 말한다. 이제 집에 가는 것이 좋겠어, 나탈카. 퍼트리샤가 말한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야. 내일 오전에도 쉬도록 해. 이는 상당한 혜택이다. 케어 포유에는 늘 간병인이 부족해서 평소에 나탈카는 추가 근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 늦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황홀해진다. 패기의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나탈카가 말한다. 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찾아볼게. 퍼트리샤는 반달 모양 탁자에서 패기의 파일을 집어들어 훑어보고 있다. 모든 고객은 그 서류를 가지고 있고 간병인은 방문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적어야 한다. 화장실 보조, 약 복용, 건강 상태. 여기 있다. 퍼트리샤가 말한다. 최근친, 아들, 나이절, 스미스, 휴대폰 번호도 있고. 퍼트리샤가 전화를 거는 동안 나탈카는 패기를 돌아본다. 그녀는 평온해 보이고 퍼트리샤는 나이절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평온하게 돌아가셨다고. 패기의 의자 팔걸이에 펼쳐진 책이 있다. 덱스 첼로너의 고층 건물 살인. 패기의 쌍안경은 그녀 옆 탁자 위에 있다. 펜, 완성한 십자 말풀이, 요일이 적힌 약 용기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 십자 말풀이 밑으로 삐져나온 종이. 나탈카가 그것을 끄집어낸다. 전문적인 느낌을 풍기는 명암이고 검은색의 둥글둥글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다.
M. 스미스 부인, 살인 컨설턴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